이번 시간에 우리가요 이제 무권 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무권 대리 이렇게요. 무권 대리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우리가 전번 시간까지는요 대리권하고 대리행위가 유권 대리에 관한 것이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무권 대리를 보는데요. 우리 이제 무권 대리라는 것은 뭐냐?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죠. 대리권이 없죠. 그다음에 현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권 대리는요 대리권이 있죠. 대리권이 있고 여기요 현명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현명 이렇게요. 그래서 대리권이 있냐 없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유권 대리, 무권 대리로 나눠지고요. 둘 다 공통적인 것은 현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유권이냐 무권이냐 것은 현명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대리권을 가지고 따져요. 유권 대리는 누구한테 법률효과가 있다? 본인에게 있죠. 무권 대리를요 무권 대리를 추인하죠. 추인하면 뭐가 된다?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있죠. 이것은 대리 효과죠. 대리 효과가 본인한테 있다는 거죠. 대리 효과가 본인한테 있다고 해서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유권과 무권은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요. 이 무권 대리 속에 또 무슨 대리가 들어있죠? 표현 대리가 들어있죠. 표현 대리요. 표현 대리도 대리권이 없죠. 대리권이 없지만 표현 대리도 뭘 한다? 현명을 하죠. 표현 대리는 누가 책임지죠?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기소가죠.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기소한다고 해서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요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무권 대리잖아요. 무권 대리의 경우는 뭐죠? 유동적 무효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동적이죠. 이렇게 유동적 무효인 경우요. 이렇게 유동적인 경우는 이것을 확정을 시키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확정을 시킬 때 본인이 확정시키는 경우가 있고 대리인이 확정을 시키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본인이 확정을 시키는 것을 뭐간다? 추인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인 거절권이 있고요. 대리인이 확정을 시키는 경우는 뭐가 있죠? 대리인 그것은 항상 말해야 돼. 선인 경우 철회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선악을 불문하고 최고권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선인 경우 철회권, 선악 불문하고 최고권 이렇게. 그래서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 이렇게 되어 있죠. 됐죠? 그러면 여기서 추인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고요. 추인을 거절하면요 확정적 무효가 되고요. 철회를 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죠. 알겠죠? 그래서 유효, 무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최고권은요. 최고는 뭐냐면 묻는 것이죠. 당신 추인할 거예요? 거절할 거예요? 철회할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최고는 본인한테 추인할 거예요? 거절할 거예요? 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철회를 하게 되면 무효. 알겠죠? 그러면 이게 유동적인 법률관계가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확정이 되잖아요.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여기 추인권이 있죠. 추인권하고 여기 추인 거절권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철회권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러면 추인과 거절과 철회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추인권과 거절권과 철회권 이렇게 있으면요. 이 추인은 뭐다? 추인은 확정이 되죠. 확정적 유효가 되고요. 거절은 확정적 무효가 되고요. 철회도요. 확정적 무효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철회는 추인이나 거절이 있기 전까지 왜 한 번 확정되면 다른 것으로 바뀔 수가 없으니까요. 추인은요. 철회가 있기 전까지 하는 것이죠. 알겠죠? 이걸 먼저 이제 알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유동적인 경우 마찬가지로 무권 뭐죠? 제한 능력자도 마찬가지죠. 제한 능력자도 유동적 유효이죠. 이 유동적 유효일 때는 항상 이 네 가지 추인권, 거절권, 철회권, 채권이죠. 그런데 단지 우리가 제한 능력자하고 다른 것은 제한 능력자에서 제한 능력자가 된 후는 추인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이 세 가지는요 상대방한테 있죠. 이 세 가지는 상대방. 철회권은 계약일 때, 거절은 단독행위일 때. 알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최고는 선악불문하고요. 마찬가지로 철회는 선인 경우, 거절도 선악불문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단독행위일 때, 이것은 계약일 때, 이것은 상대방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무권들에서 거절권은 본인한테 있지만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똑같이 유동적인데 그런 경우 거절권은 상대방한테 있다. 아시겠죠? 이것만 차이가 있고 마찬가지로 추인권, 거절권, 철회권, 최고권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자, 무권 대리 있죠?
자, 무권대리 한번 볼까요? 무권대리는요, 이렇게요. 여기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여기서요, 대리권이 없죠. 대리권이 없다. 이것을 무권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무권대리면요, 이 상대방은 선인 경우 뭐가 있다? 철회권이 있고요. 철회권이요. 그다음에 여기 선악을 불문하고 최고권 이렇게 있죠. 최고권 이렇게. 그다음에 본인은 여기 뭐가 있다? 추인권이 있고요. 추인 거절권이 있고 이렇게. 자, 그다음에 무권대리죠. 이 무권대리라고 하는 것은 무권대리는요, 여기서 무과실 책임이죠.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죠. 그래서 판례 뭐라고 했죠? 제3자의 기망 등에 의해서 제3자가 위조한 문서 등을 가지고 무권대리를 했다 할지라도, 즉 무권대리인이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왜?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인이 책임지려면 본인 갑하고 그다음에 상대방 병하고 대리인 을하고 이렇게 했죠.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보면 이 무권대리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을 시켜야 되겠죠. 이때 본인이 추인을 하죠. 추인하면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어디요? 대리행위 시에 뭐래서 소급하죠.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확정적 유효가 돼요. 그러면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리행위 시, 다른 말로 여기요, 2월 1일이죠. 2월 1일 계약 체결 시죠. 계약 체결이죠. 체결 시, 체결을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서. 왜요? 추인은 10월 1일 추인했다 이 말이죠. 아무런 말이 없을 때, 언제나 가지고 아무 말이 없으면 소급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뭐가 다르다? 무효행위 추인하고 다르죠. 무효행위 추인은 그때부터 효력이 있죠. 여기는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요. 추인을 거절하죠. 거절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죠. 확정적 무효가 되면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상대방한테요. 이때 차례권 행사하죠. 차례권 행사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처리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본인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처리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져요. 그 다음에 최고권이죠. 최고는 뭐다? 상당한 기간을요. 그래서 상대방이 본인한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 확답에 대해서 최고를 하죠. 최고인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확답을 말하자면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봐. 추인을 거절. 그래서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추인 거절을 뭐란다? 추인 거절을 확정적 무효라고 그래. 이 확정적 무효가 있죠. 무효가 있으면 누가 책임진다? 그래서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확정적 무효, 대리인이 책임진다 이렇게. 그래서 확답을 맞으면 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것을 발신주의다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상당한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난 후에 본인이 추인하죠. 본인이 추인했다. 그래서 추인의 효력은 없는 것이다. 왜? 상당 기간이 지나자마자 확정적 무효가 되니까 추인 거절로 보니까요. 그래서 지난 후 추인했다가 하더라도 추인의 효력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추인권하고 철회권은 뭐란다? 우리는 것을 의사표시 단독행위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최고권 있죠? 최고권하고 거절권. 이 거절권을 뭐란다? 이것을 의사의 통지 이렇게 얘기하죠. 의사의 통지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됐죠? 두 개요. 그 다음에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는 이렇게 본인이 있고요. 상대방이 있고요. 대리인이 이렇게 있죠. 세 가지가요. 그래서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있죠. 무권대리에서 본인 갑이죠. 그래서 무권대리에서 본인은요. 여기 본인하고 상대방하고 대리인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권대리에서 본인은 추인을 거절하죠. 추인을 거절 이렇게요. 여기 무권대리에서 상대방 병은요. 상대방 병. 이 병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되죠. 선이 무과실이에요. 무권대리에서 대리인은요. 대리인은 먼저 대리권을 증명을 해야죠. 대리권을 증명을 하게 되면 유권대리죠. 무권대리는 증명을 못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왜 여기서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냐? 우리가 유권대리에서는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죠.
그래서 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죠. 따라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지만 무권 대리는 무효란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면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 내가. 그래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이런 모든 요건을 갖추면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을 뭐라든지 이행을 하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죠.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이다. 이렇게. 여기서 이 상대방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여기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죠. 그러면 선택권을 언제 행사를 하느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고 대리권을 증명을 못할 때부터 선택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대방이 선이 뭐가 싫으면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죠. 그래서 이 대리인이 상대방은 선이 뭐가 실이 아니고 악이나 과실이 있다고 입증을 해야 돼.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 무권 대리가 처음부터 내가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은 내가 무권 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악이. 알겠죠? 이것을 입증을 해. 누가? 대리인이. 그러면 상대방이 악의가 되죠? 그럼 대리인은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상대방의 선이 뭐가 실은 누가 입증한다? 무권 대리인이 입증하는 거다.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무권 대리다 이렇게 얘기해서 무권 대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구조를 먼저 살펴봤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추인권이죠. 추인권, 무권 대리 추인권이죠. 여기서 추인권은 뭐냐? 추인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다? 이것은요 일방적 의사표시죠. 이 일방적 의사표시를 뭐라 한다? 이것을 일방적을 뭐라 한다? 이것을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단독행위. 그래서 원칙적으로 추인권은 단독행위니까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단독행위죠. 조건을 붙일 수가 없죠. 어느 경우요? 상대방이 뭐가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이 동의했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요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추인이 아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추인이 아니다. 그래서 추인의 소유력이 없지만 상대방이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추인의 소유력이 없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일방적이라는 것은 뭐다? 이때 상대방 병이에요.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요. 그런데 뭘 해야 된다?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그래 의사를 표시해야 되니까 여기요. 상대방이 본인한테 물었죠. 추인할래 말래? 그런데 확답을 발하지 않았다. 추인을 뭐한 것이다? 거절한 것이다. 추인을 거절. 그래서 의사를 표시하였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추인을 거절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건 형성권이죠. 형성권 이렇게요. 여기 추인권이죠. 그럼 추인권은 뭐죠? 추인권. 여기서 우리가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추인은 무권 대리임을 알면서. 그래서 무권 대리임을 알면서 이 말이죠. 그래서 무권 대리임을 알면서 이렇게. 무권 대리가 뭐죠? 무효죠? 무효. 그래서 무효임을 알면서 이 말이죠. 그래서 무권 대리임을 알면서 이것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이 일을 제기하지 않거나 또는요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이걸 뭐로 본다?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다. 왜요? 우리가 무권 대리는 무효, 유동적 무효죠.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임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했다고 해서 유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추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추인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인할 때 누구에게 추인을 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추인은 이렇게 갑이 있고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한테 추인해도 되고요. 상대방의 승계인한테 추인해도 돼요. 또는요, 추인은요, 대리인한테 추인해도 돼. 대리인. 그래서 갑이요, 을에게 추인을 해야 되죠. 이렇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하죠. 무권 대리인 추인할 때는 상대방 병이 이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 병이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모르고 있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다. 도리어 병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 그래서 도리어 병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 병이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추인 거절이라고 하는 것을 보죠. 추인 거절권이요. 여기서 추인 거절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럼 추인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추인이 아니고 추인 거절이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본인 갑이 있고 상대방 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이한테 무건대리죠. 을이 병하고요 2월 1일 계약을 했죠. 그래서 병한테요 여기서 등기를 해준 경우가 있고 아직 미등기인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2월 1일 계약하고 나서요. 그러면 본인은요, 본인은 뭐가 있죠? 추인권이 있고요, 추인 거절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했다, 그러면 유효. 추인을 거절했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건 대리행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했다, 유효. 거절했다, 무효. 추인하고 사망했다, 그러면 유효. 추인을 거절하고 갑이 사망했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이게 문제죠. 그러면 이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은 이것은 상속이 대상되거든요. 그래서 10월 1일 날 을이요 이것을 상속을 해. 2월 1일 팔아먹고 아버지고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들이요 추인권 뭐죠? 아버지가 사망하니까 추인권과 거절권을 상속을 해서 이미 등기된 경우 말소를 청구한다거나 말소를 청구 또는요 이미 등기가 된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미등기 경우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가? 거절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가 이것을 금반언의 원칙이라고 하죠. 금반언의 원칙이다. 반대로 말하면 안 된다. 반대로 말하면 안 된다. 왜요? 지금 자기가 2월 1일 팔아먹고 10월 1일 날 상속해서 추인을 거절하면 안 되죠. 자기가 팔아먹었으니까 그걸 인정을 해야 되겠죠. 추인 거절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무효라든가 말소 청구라든가 거절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을이 아버지가 사망했다. 그러면 추인과 추인 거절권을 상속한 경우 당연히 병이 이미 등기가 된 경우는 병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죠. 소유자. 그래서 병이 이것을 정한테 처분하죠. 정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 누구죠? 을이죠. 을은 여기서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소유자가 아니니까요. 이 사람은요. 을은 병한테요.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요 무건대리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무건대리는요 첫 번째 추인 거절권이 나올 수 있다. 먼저 여러분요 무건 추인 거절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상속했을 때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만약에 추인을 하고 사망하면 유효, 추인을 거절하고 사망하면 무효가 돼. 근데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대리인이 이 두 가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상속을 해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추인 거절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뭐가 있다? 추인권이 있죠? 추인은 뭐다? 무건 대리임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하거나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추인으로 볼 수가 없고 추인은 상대방이나 상대방 승계인 또는 무건 대리인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추인을 무건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이렇게 잘 나오지 않고 추인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는 경우 추인을 상대방이 하지 않다 그러면 추인을 누구한테 했다는 거죠? 무건 대리인에게 했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는데 모르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도리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인할 때는 전부에 대해서 추인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일부에 대한 추인은 추인의 효력이 없죠.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추인의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면은 본인은 추인권과 철회권이 있고 상대방은 항상 딱 말을 딱 해야 돼. 선인 경우 철회, 선악 불문하고 최고 이렇게. 선인 경우 철회, 선악 불문하고 최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철회권은 선인 경우 확정적 무효가 돼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했는데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무건 대리인의 경우 무건 대리 책임지려면 본인은 추인을 거절하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그 다음에 대리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야 되죠. 이때 상대방이 선택권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하든지 손해를 배상하든지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선택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죠. 이때 선택권의 행사는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고 상대방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의 경우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지만,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입증을 하게 되면은 무권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고, 무권 대리인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으로서 제3자가 서류 등을 위조했다 할지라도 무권 대리인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인은,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지만 무권 대리인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대리인의 시에 소급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표현대리죠. 표현대리는 125조요.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 이렇게.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 이렇게요. 여기가 표현대리죠.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다? 여러분 무권대리 이렇게 되죠. 그래서 표현대리는 무권대리가 돼. 그다음에 여기요. 대리권 수여가 있죠. 대리권 수여. 그다음에 대리권 수여 표시 이렇게요. 대리권 수여는 뭐냐? 이것은 수권행위죠. 그래서 이것은 의사표시라고 그래. 그래서 의사표시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불요식 행위이고, 그다음에 이것은요 비표현행위다 이렇게. 그래서 비출현행위다 이렇게. 비출현행위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표시는 뭐다? 알린다 이렇게. 알린다 이것은 통지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관념의 통지 이렇게. 관념의 통지 이렇게 얘기하죠. 관념의 통지 이렇게. 그래서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것은 표현대리는 원칙적으로 무권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 대리권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는 대리권 수여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대리권을 수여했느냐? 그건 아니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이기 때문에요. 이게 본인 갑이죠. 본인이 이렇게 있고요. 본인, 여기 상대방이죠. 여기 대리인이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본인이 대리인한테요 대리권을 수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본인이 상대방한테 통지 알렸다 이 말이죠. 뭐라고 알렸다? 내가 을한테 대리권을 줬다 이렇게. 즉 수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한테 표시 알렸다 이 말이죠. 이것을 대리권 수여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상대방은요 본인이 직접 대리권을 줬다 했으니까 상대방이 대리인을 이 사람을 을을 봤을 때는 마치 대리인인 것처럼 보이죠. 이것을 뭐란다? 겉으로 나타내 보이게 대리인처럼 보인다. 표현대리 또는 표견대리다 이렇게. 표현대리 또는 표견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첫 번째고요. 자,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봐봐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에서 두 번째로 보면 일단 대리권 수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는 기본적인 법률 관계,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자, 세 번째는요. 우리는 뭐냐면 사실상 용태라고 그래요. 사실상 용태에 의해서도 대리권 수여가 인정될 수 있죠. 사실상 용태가 뭐죠? 마치 대리권을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을 소유한 듯한 외관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사실상 용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상 용태에 의해서도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네 번째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자신의 판매점이라든가 또는요 총대리점 같은 이런 명칭을 사용해서 회원 모집 안내를 하도록 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딱 봤을 때 마치요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이게 뭐죠?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명칭 등을 사용하겠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25조죠. 126조는요. 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보면 항상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리를 얘기한다? 무권대리를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권한이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 대리권한, 기본대리권을 얘기하고요. 권한을 넘잖아요. 이때의 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을 넘잖아요. 넘었으니까 뭐가 된다? 무권대리가 되죠.
그래서 권한 기본 대리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은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뭐냐면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갑이 을한테요.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런데 을이요 병한테 가서 정말로 1억을 빌리죠. 그러면 1억이 똑같죠? 이것을 뭐란다? 유권대리다. 이렇게 하고 유권대리는 본인에게 모든 법률효과가 귀속하죠. 이렇게요. 그런데요. 갑이요 본인이죠. 병이 상대방이고요.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런데 을이 병한테 가가지고 4억을 빌렸다 이 말. 4억을요. 1억을 빌려오라고 했는데 이것을 기본 대리권이죠. 그런데 4억을 빌렸다 이 말이죠. 4억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어? 1억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갑은요 1억은 기본 대리권이죠. 이 기본 대리권에 대해서는 본인 갑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얼마가 더 초과가 됐죠? 얼마가? 3억이 더 초과가 됐죠. 3억을 뭐라 한다? 이것을 권한을 넘었다. 이렇게 넘은 이렇게 권한 넘은 1억을 넘은 이 말이죠. 넘은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무권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무권대리 이것을 무권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무권대리는 어떻게 되죠? 무권대리는 먼저 무권대리는 무효가 되죠. 무권대리는 그래서 무권대리는 무효가 되면은 그것은 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대리인. 그래서 무권대리를 만다 추인하죠. 추인. 무권대리를 추인하죠. 그러면 무권대리를 추인하면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고요.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 정당한 이유. 그럼 이것을 표현대리라고 그래. 표현대리. 그럼 표현대리를 누가 책임지죠? 이것은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뭐죠?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가 뭐죠? 정당한 이유는 표현대리 본인이 책임을 지죠. 이 정당한 이유는 다른 말로 선의 플러스 무과실을 얘기해. 자, 선의 플러스 무과실.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이 정당한 이유는 언제다? 대리 행위시.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알죠?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자, 이 건물이요. 이 건물이 10억짜리예요. 그런데 갑일한테 위임장을 써줘요. 돈을 좀 빌려오라고. 그래서 돈을 얼마를 빌려와라 이 말은 없어. 그런데 아무튼 대출을 좀 받아와라. 그래서 소비대차. 그래서 이거 건물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죠. 얼마를 받아와라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은행 직원이 딱 봤을 때요. 이 건물이 10억짜리예요. 그러니까 적어도요. 4억 정도는요. 당연히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원래는 갑일한테 말했죠. 1억을 빌려오라고. 그런데 위임장에는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출을 부탁한다만 돼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을이요. 은행 가서 4억을 빌렸어. 은행 직원이 봤더니 이 건물의 감정평가가요. 10억이 나온단 말이죠. 당연히 그러면 4억을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억짜리니까 4억 정도는 빌릴 수 있다고 상대방 대리인이요. 알 수 있고요. 대리인이 물어보죠. 은행에서 갑한테 전화하죠. 혹시 의뢰한 사람한테 돈 담보대출을 하라고 위임장 주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갑이 뭐라고? 예, 맞습니다. 이렇게요. 알았습니다. 이렇게요. 왜냐면 1억을 빌려주라고 했어요. 4억 빌려달라고 했어요. 이걸 굳이 묻지 않아도 담보대출의 대리권을 줬다고 하니까 당연히 4억을 빌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1억인데 4억을 빌려오라고 권한을 줬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그것을 뭐란다?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은 표현대리죠. 그럼 봐봐. 지금 무권대리하고요. 표현대리하고 딱 한 끗 차이죠.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에 속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무권대리는 그냥 대리권이 없는 것이고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데 상대방은 그 사람한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이란 말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딱 중간이에요.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대리. 알겠죠? 그럼 우리가 시험에 칠 때는 항상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대리.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표현대리, 그럼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표현대리가 성립됐다는 말의 뜻은 자요. 기본대리권 1억은 당연히 본인이 책임지고요. 그 다음에 무권대리에 해당하는 것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표현대리가 성립됐다는 것은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죠. 본인이.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실상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과실상계가 안 돼. 알겠죠? 그래서 과실상계는 언제 과실상계하냐?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과실상계라는 말을 써.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 과실상계 할 때 손해배상은 과실상계. 여기에서만 써.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 다른 데서는 절대로 과실상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무조건 본인이 책임을 지고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란 말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면 원상회복 의무를 하거든요. 이 원상회복을 할 때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돼 있어. 이때의 이자는 지연이자가 아니고 부당이득의 성질이다. 판례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원상회복을 할 때도 과실상계란 말을 사용하잖아. 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이 또 중요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요, 뭐를 126조를 통해서 뭐를 알아야 되냐? 무권대리 속에 표현대리가 들어있는데, 표현대리라는 것은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있으면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권한을 놓은 표현대리는 아주 간단하죠.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돼. 기본대리권. 그러면 기본대리권이 있으면 여기서 무조건 표현대리가 성립을 해. 그런데 여기서요, 기본대리권이 없다. 여기서 기본대리권이 없어요. 그럼 기본대리권이 없으면 권한이 넘는지 안 넘는지 알 수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표현대리가 안 돼. 여기서 첫 번째요, 인감만 줬다. 인감도장만 기본대리권이 없죠. 표현대리 없어. 인감증명서만 표현대리가 없다, 이 말이죠. 인감도장만, 인감증명서만 표현대리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안 돼. 그런데 여기서요, 위임이라든가 위임장이라든가 또는요, 대리권 수여라든가 일체의 권한을 수여했다, 이런 말이라든가 기본대리권이 있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이건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대리권에는 법정 대리권도 포함해. 법정 대리권. 그거보다 일상가사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도 포함을 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도장이죠. 도장, 인감도장만 맡기면 안 되죠. 근데 인감도장을 맡기면서 뭐란다? 뭐냐면 동업계약을 체결해라. 동업계약을 체결하라 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라 하면서, 알죠? 이렇게요, 뭔가를 맡기면서 도장을 맡기면은 그것은 대리권 수여가 돼. 가장 중요한 게 네 번째죠, 이게요. 뭐냐면 등기가 뭐다? 공법이죠. 등기를 좀 해와라. 내가 집을 샀는데 내 집 등기 좀 해줘. 이렇게 대리권을 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그걸 가지고 등기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뭐를 했다? 등기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여기서 대물 변제, 대신 물건으로 변제, 대물 변제를 했다. 변제는 이걸 사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법이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등기를 해오라 했더니 이 사람이 대물 변제 사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본 대리권하고 표현 대리가 여기서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종의 반대가 뭐죠? 이종이죠. 이종. 유사가 뭐죠?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 말이 여기가 가장 중요해. 무조건 126조가 무조건 심이 나오면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기본 대리권으로 등기 사무로 맡겼는데 대물 변제를 했다. 그러면 등기는 등기 소라가는 국가기관이니까 공법행위고요. 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갚는 거니까 개인과 개인의 관계니까 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은 공법이고 월권행위는 사법이어도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기본 대리권이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되겠죠. 126조. 그 다음에 129조는요.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죠.
이러면요 여기서 대리권 소멸 후잖아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서 이제 대리권이 먼저 있고 소멸하고 나서 그러니까 소멸 후니까 소멸하면 뭐죠? 무권 대리잖아요. 무권 대리 속에 무슨 대리 들어있어? 표현 대리.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가 되려면요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있어야 되죠. 아시겠죠? 그럼 볼까요? 여기 이렇게 갑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얘가요 17살짜리예요. 17살짜리요. 얘가 엄마죠. 엄마. 을이 엄마죠. 그럼 을은 대리권이 있죠. 근데 얘가요 19살이 돼요. 성년이죠. 그럼 엄마의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리고 갑이요 20살 됐어. 20살. 그럼 대리권 소멸 후잖아요. 엄마가 병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대리권 소멸 후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성립되려면 소멸되기 전에 어떠한 대리권이 있었어야 돼, 없었어야 돼? 있었어야죠. 따라서 과거에 어떠한 대리권도 없는 경우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갑을병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런데요, 이건 이제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다 이렇게 얘기해. 됐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럼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는 뭐냐? 이런 것이에요. 갑 있고 병 있고 을이요 대리권 소멸했어. 소멸하고 난 다음에 직접 상대방과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 후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상대방과 계약을 하도록 한 경우. 자, 1번이죠. 대리권 소멸 후 대리인이 직접 상대방과 계약하거나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계약을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고, 이렇게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가 권한을 넘을 때, 권한을 넘으면 126조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것만 중요하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소멸되기 전에 대리권이 있었어야 되니까 과거에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다. 그러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세 개를 공통으로 한번 묶어보죠. 우리가 어떤 것들이 이제 비교가 되는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들이요.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요.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여기서 보면요. 대리권 수여 표시죠.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는데 이 말이죠. 권한을 넘은요.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어야 되죠. 권한을 넘으려면 현재 대리권을 넘어야 되잖아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은 갑이 있고 병이 있고 과거에 대리권을 줬죠. 지금 현재는 대리권이 없어야 돼. 과거에 있고 현재 소멸해야 돼. 권한을 넘으면요. 권한은 기본 대리권이요.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따라서 현재 아무런 대리권이 없으면 권한을 넘은 이런 말은 나올 수가 없어. 왜? 권한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를 알려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요. 대리권 수여 표시죠. 대리권 수여 표시. 대리권 수여. 현재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현재 대리권이 없어. 알죠? 과거에도 없고 현재도 없고. 예설 대리권 수여 표시 이렇게.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요. 이 상대방은 뭐다? 상대방은요. 정당한 이유가 돼야 돼. 정당한 이유. 여기는요. 상대방은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자, 125조는요. 병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 정당한 이유, 선의 플러스 무과실. 그래서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나 선의 플러스 무과실 말 똑같은데 125조하고 129조에서는 선의 무과실이라고 얘기하고 126조에서는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하고 이 정당한 이유 또는 선의 무과실은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대리권 수여죠. 수여. 그러니까 여기는 임의대리, 복대리만 적용되고 법정대리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여기는요. 임의대리, 복대리, 법정대리가 다 되는 것이고 여기는요. 여기는 임의대리, 복대리, 법정대리가 다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125조는 법정대리는 안 된다.
여기는요 이민들의 법정들의 복대리, 이민들의 법정들의 복대리가 다 되는 것이다. 이렇게. 무슨 알겠죠? 이걸 125, 126, 129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됐죠 지금? 이것을 여러분요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잘 봐야 되죠. 이걸 이제 구조가 뭐냐면 대리권 소유는 현재 대리권이 없다 이 말이죠. 여기요 권한을 넘는 그러면요 현재 기본 대리권이 있다 이 말이 기본 대리권이. 여기요 129조는요 과거에 있고 현재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125, 126, 129를 고별해서 표현대리란 문제가 나왔을 때 아는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은 126조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126조. 알겠죠? 그래서 이 범위를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대리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뭘 하나만 더 보냐면요. 우리가 이제 무효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무효. 그래서 무효에 관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그럼요. 무효에 관한 것을 한번 무효와 취소 있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